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유해 발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 가지고 느낀 점하고, 그다음에 추가 유해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야기될 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세 가지 추가 유해 발굴 및 안장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겠는가 하는 로드맵인데, 그건 뭐 제가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 다른 해외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과 결부지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유해 발굴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 발굴 되었을 때 유해 발굴 실시했던 법률적 부분이 뭐냐면 기본법 23조 3항과 그 다음에 시행령의 7조 6항입니다. 7조 6항의 시행령은 추가 개정된 것이고요. 처음에 23조 3항에 있는 실질조사 기준을 따라가지고 유해 발굴을 하고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증거물을 현장에서 확보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제 유해 발굴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유해에 대한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유해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딱 7조 6항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해를 우리가 가져가고 한번 봐야 된다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유해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군데 지금 유해 발굴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보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좀 기계적으로 좀 추가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해 발굴이라는 게 고무줄과 같아가지고 조그맣게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고무밴드가 되지만 이것을 늘리면 엄청나게 큰 범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혹은 위원회의 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유해 발굴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조항에 집어넣었다가 어떠한 공으로 되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넘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기위원회라든가 혹은 아니면 과거사 연구재단이든 추가 진상조사이든 어떤 조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이 조직이 어떤 목표까지를 지향하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한 후에 그 유해 발굴과 관련된 부분을 즉시적으로 명확하게 집어넣지 않으면 이것들은 굉장히 나중에 혼란의 그것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 보시면은 39페이지에 36조 PME 명예회복에 PME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유해 발굴 및 추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추도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로드맵이라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작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굉장히 늘려보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이렇게 그 조직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좀 산정을 해가지고 향후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연구재단을 뭐 염두에 두고 법률을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거 의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실 규명의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명예회복이나 화해 사업으로 유해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한 단계 어디까지 더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아직까지 그건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유해 발굴 특별법 관련한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07년도에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죄 돼가지고 유해 발굴을 결정하고 그 유해 발굴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매장 대상지는 1호부터 7호까지 총 7개의 매장지가 있었는데요. 이 7개의 매장지 가운데 7개 전부 다가 개발 제한 구역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또 산림
살림을 훼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해 발굴을 하기에 가장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대전 산내 학살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1호와 2호의 발굴 대상지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실패하는 바람에 발굴하지 못했고 3호부터 7호까지는 국토개발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할지라도 소규모 산림 훼손 상태라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중부관할부서가 업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린벨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를 발굴하려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3호와 7호까지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국토개발부에서 3개월 만에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지시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발굴 허가를 명쾌하게 낸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고 나중에 책임이 있으면 네가 책임을 져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는데 뭐 그 가지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3호 배당지부터 7호 배당지까지는 발굴을 했거든요. 그 개발 제한구역 뭐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해 발굴 특별법이라는 부분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발굴에 있어 가지고 이런 법적인 측면들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얼마나 신속 빠르게 시간적인 이걸 딜레이가 없이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문제거든요. 위원회의 그때 당시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1년 발굴 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중에 이런 개발 제한 구역 가지고 3개월 동안 실랑이 하고 나면은 발굴 기간이 남는 기간이 1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발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 법무감사팀에서 법적인 측면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 유해 발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왜냐하면 이것과 유해 발굴 관련과 관련한 이 유사법이나 상위법들이 있는데 이 상위법들을 모두 다 없는 셈 치고 이것을 가장 상위법으로 올려놓아야 되는 법인데요.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법과 비슷한데 그럼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드리는 공보다 오히려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잘해가지고 발굴을 빨리 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결론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발굴 특별법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해 발굴이 국가 대사 혹은 30년, 40년 이상의 일로서 계속 진행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이 발굴 특별법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조사 가능성으로서의 발굴을 한다면요. 이 유해 발굴 특별법을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서의 저걸로서 충분히 필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더 빨리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굴특별법이 그 다음에 발굴특별법에 대한 조항을 보시면요. 이 조항을 어디서 많이 따오느냐면요. 미국의 JPEG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전사자 유해 발굴단의 유해 발굴 법안에서 많이 따옵니다. 그런데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유해와 근대 국민국가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유해를 파는 이 법안이 문구나 목적이나 아니면 대상의 법칙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 하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아니면은 영웅이나 국가 영웅들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들 이런 법안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과거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굉장히 유수한 유해 발굴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발굴 전문기관의 직원들만 130명이 넘습니다.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과테말라는 150명이 넘습니다. 유해 발굴기관. 근데 이게 국가기구가 아닙니다. 민간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도 유해 발굴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국가가 잘못했던 측면에 해가지고 거기에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유해를 발굴하는데 국가적인 법률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해놓은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측면들은 과연 유해발굴 법률안을 계속해서 꼬집어서 정면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면
재단법이라든가 새롭게 진행되는 진실화해위원회 개정안에다가 유해 발굴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측면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가령